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취임식이 우리 시간 내일 새벽 열립니다. 기존 질서의 대변혁을 예고한 트럼프 시대 개막을 지구촌은 한껏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의 미국. 앞으로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한건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분위기부터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 지지파와 반대파의 지금 충돌 우려가 높아지면서 또 경우가 상당히 삼엄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과거에도 순조롭지 않았던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인재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그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스의 취임식에는 손님들이 난투극까지 벌이는 상황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날씨 부분이 있었습니다. 18대 대통령인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의 취임식 때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취임식 때 준비했던 카나리아들이 얼어 죽는 사태가 있었고요. 네. 조금 앞서서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 때는 역시 날씨가 너무 추운데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연설, 1시간 45분의 연설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여파인지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이 폐렴으로 사망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네. 미국이 민주화되고 다원화된 사회다 보니까 각 대통령 취임식 때마다 반대 데모가 크고 작게 일어났는데요. 이번에도 아마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취임식은 아주 성대할 것이라고 예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최소 2,060억 원 이상 투입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번 취임식 엄청난 비용 외에도 또 주목해야 할 점들, 하이라이트는 뭐가 있을까요? 예, 역시 취임식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은 퍼레이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의회에서 백악관까지 대통령과 영부인이 걸어가면서 미국 시민들과 악수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면서 하나의 큰 축제 중에 하나로 하이라이트로 떠오르는데요.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반대 데모도 있기 때문에 경비도 산엄해서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또 하나의 볼거리는 축하 공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전 오바마 대통령에 비해서 역시 조금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뮤지컬 드림걸스로 토니상까지 받았던 그 제니퍼 홀리데이가 축가를 부르기로 했다 취소하는 등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조금 김이 빠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또 이 트럼프기 때문에 어떤 취임식에서 돌발적인 어떤 행동이나 또 발언도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정부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예, 두 가지 점에서 돌발 상황에 관심을 많이 가질 걸로 봅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행동으로서 시민들한테 더욱 가까이 가거나 다른 행동을 했을 때 경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아마 경호원들이 굉장히 주의를 기울일 것 같고요.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취임 연설 때 예상하지 못한 돌발 발언이나 새로운 주제가 떠오르면서 한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퇴임 바로 직전이잖아요. 고공행진하면서 60% 정도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4명 중 1명은 역대 지금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금 트럼프 당선인 취임 직전인데 지지율 40%예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건가요? 예, 굉장히 낮은 축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처음 허니문 피어리어드라고 해가지고 언론들도 새로 대통령에 당선돼서 업무를 시작하는 대통령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40% 정도의 지지율이라면 비교적 조금 낮은 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가 많은 부분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어왔던 정책들, 대표적으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 TPP에서 탈퇴하겠다라든가 기후변화 체제에 대응하는 거에 관해서 굉장히 반대 입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의 유산들에 대해서 반대, 되돌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퇴임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라면 아마 정책 실행에도 부담감을 좀 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취임식도 하기 전에 말이죠. 트럼프가 2020년
대선 재선 슬로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뭐 상표 등록까지 지시했다고 하는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어찌 보면 준비가 철저하다라고 볼 수도 네. 있고요. 다른 면으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면 계속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오차 없이 실행하려면 트럼프 자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한 가지 재선만을 염두에 두면 되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미국을 강하게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은 어찌 보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제 질서 체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네. 그렇다면 한국은 조금 더 주의 깊게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국제 사회의 질서의 변화에 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트럼프는 지금 행정 경험이 전혀 없다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한 가지 드러난 게 초대 내각 의회 인준이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각 절반가량밖에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출범을 하게 된 상황인데요. 또 인준 속도도 느리고 여기에 내각 된 사람들을 보면 부자 내각 이런 비판도 있던데 어떤 거에서 나오는 얘기일까요? 예, 우선 첫 번째로 보면 인준 진행 과정에서 재무장관으로 올랐던 문우신 내정자가 그 인준은 청문회 가기 몇 시간 전에 1억 달러 상당의 재산을 새로 신고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재산에 관해서 문제가 됐고요. 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전체적으로 인준 과정도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장관급의 인준 청문회 과정 또 인준 투표 과정이 지금 굉장히 빈틈없이 치러지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네. 지금 조금 과정에 껄끄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업무를 시작할 때 행정 업무가 경험이 적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찌 보면 중국과 비교되는 또 중국과 이렇게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비교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으로 선출돼서 바로 대통령 업무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네. 중국의 지도자는 근 20년, 30년 동안 작은 군 면에서부터 성까지 그리고 중국 중앙행정까지 30년 동안 행정 업무를 검증받게 됩니다. 이런 면이 서로 비교되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오나 싶습니다. 네. 네.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이 국제 질서 상당히 좀 경랑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 안보 정책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러시아, 트럼프가 친러시아 정책을 계속 추진할 걸로 보십니까? 예,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가 네.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또 그럴 가능성도 높다라고 봅니다. 우선 그 미국과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들 간에 서로 교감이 잘 통하는 것 같아서요. 네. 좋은 출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서로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면서 전략적으로 협력하면서 막아왔는데 만약에 미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관계에 돌입한다면은 이런 면에서 미국으로서는 중국도 견제하고 또 동아시아에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네.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단지 유럽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다음에 현재 러시아에 가해지고 있는 제재 문제를 어떻게 풀지, 마지막으로 그 러시아를 전통적으로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공화당 정치 지도자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어서 네. 미중 갈등은 저희가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방향성이 대선 기간에서부터 쭉 나타났다고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기간 동안에는 경제 부분으로 강경한 대중 발언들을 해왔고요. 당선인 시절에는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과 통화를 하는 네, 등 네.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으로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의 입장에서도 19차 당대회가 올 가을에 있습니다. 네. 이때는 차기 5년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고요. 또 시진핑 주석으로서도 새로운 5년을 위해서 지금 지도부 인선이 자기의 구상대로 가야 되는데요. 미국이 강하게 압박해 온다면 자신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껄끄러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좀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예, 자칫하면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이익 다툼 속에 한국의 국익이라든가 한국의 입장은 소멸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국론을 모은 한국의 입장과 국가 목표, 국가 이익을 뚜렷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어떤 얘기를 하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지 이런 경랑을 뚫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이해관계는 강대국들 사이에 언제든지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브렉시트를 오바마 대통령은 반대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나라에서도 입장이 시기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주변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우리의 입장을 먼저 국민들과 합의하에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로서 가장 큰 관심은 역시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인데 이미 트럼프는 지금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 한미 동맹 재검토를 얘기를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한미동맹에 관해서 분담금 문제, 그다음에 안보 무임 승차론 등을 대선 기간 동안에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얘기를 여러 번 거론을 했었습니다. 네. 물론 발언의 강도가 변했고 또 조금 입장을 바꾸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분담금 문제는 미국에서 제기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행에 옮기게 된다는 얘기시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는 안보 무임 승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강조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많은 미국의 동맹이라는 입장에서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사들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10년간 36조가 넘는 무기를 수입했고요. 작년 한 해만도 분담금의 6배인 6조 원에 가까운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즉 분담금 이외에도 한미동맹이 만들어내서 미국의 방산 업체들이 가져간 이익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면도 미국이 인식해서 한미동맹을 단지 분담금으로 판단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북 정책은 좀 강경한 정책을 펼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시는지 북핵 문제 관련해서 좀 짚어주시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북핵 네. 문제에 관심이 많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올해 김정은 신년사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트위터에 그 김정은 신년사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 준비 단계다 그랬더니 몇 시간 만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즉 주시하고 있고 보고도 자주 받고 바로 대응도 할 정도로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대북 제재를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첫째, 대화를 하기 위해서도 일단 강한 압박을 하는 것이 미국의 스타일이고요. 두 번째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대북 압박을 카드를 좀 더 강하게 사용할 것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사용한다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할 것이고 그리고 대북 제재를 하면서 북한과 중국 모두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로서는 좋은 협상 카드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